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일본에서 받아들여진 방법의 변화, J-POP 업계에 자극을 주어온 한국 아티스트들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 리얼사운드에서 한국 K-POP 일본에서의 역사를 돌아보는 기획 기사를 올렸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일단 일본다운 기사다라는 결론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K-POP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어떤 식으로 전파되었는가를 소개하는 듯 하지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K-POP은 J-POP에서 시작되었다란 말을 하고 싶은 속마음을 에둘러 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BTS가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4관왕을 달성, 신곡 버터의 뮤직비디오 재생수가 순식간에 3억 회를 넘어 매일같이 BTS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들이 넓힌 K-POP은 전세계의 하나의 음악 장르로서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발 앞서 K-POP이라는 장르가 음악계에 뿌리 내려왔지만 일본에서도 K-POP은 틈새 장르에서 대중에게 주요 장르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아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일본에서의 K-POP은 원래 J-POP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J-POP 업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아티스트의 음악 변천의 끈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K-POP이 아닌 J-POP에서 태어난 일본의 K-POP, 일본에서 K-POP을 출범시킨 것은 보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일본 데뷔를 한 것은 한국 데뷔로부터 1년 후인 2001년의 일이었습니다. 데뷔 싱글로 한국에서 발표된 데뷔 앨범 ID Peace Be의 타이틀곡은 ID Peace Be의 일본어 버전으로 오리콘 주간 20위의 성적이었습니다. 보아가 일본에서 히트한 것은 네 번째 싱글 Listen to My Heart입니다. Listen to My Heart Looking for You Dream이라는 후렴구가 귀에 남는 곡은 오리콘 첫 등장 5위, 제44회 일본 레코드 대상 금상을 수상하며 보아에게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작사, 작곡 모두 일본인이 작업하고 사비 부분으로 흥을 북돋아가는 전형적인 J-POP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역수출적인 형태로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의 앨범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선곡이 한국 출신의 아이돌이 일본에 J-POP으로 침투하는 계기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한국어 작품의 일본어 버전을 내는 것 외에 일본 오리지널 곡을 발표했고 그 오리지널 작품의 대부분은 J-POP화된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현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일본 음악계에서 한국인이 퍼포먼스한 J-POP으로 본래의 K-POP과는 다른 형태로 침투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매된 보아와 동방신기 등의 작품은 K-POP이 아닌 J-POP으로 분류된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PM, 샤이니, 인피니티 등의 그룹들이 속속 일본 데뷔를 합니다. 이 그룹의 데뷔는 한국에서 발표한 곡의 일본어 버전을 릴리스하는 것이 많았지만 2PM은 데뷔곡부터 일본 오리지널 곡으로 승부를 걸었고 즉 처음부터 일본을 겨냥한 전략으로 온 것입니다. 실제로 데뷔곡인 테이크오프는 한국에서 히트시킨 곡보다 훨씬 팝에 가까운 상쾌한 소위 J-POP 노선이었습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작품도 거의 일본 오리지널 곡으로 한 이들의 곡은 일찌감치 성공하게 됩니다. 일본의 청취자에 맞춘 일본 현지화가 확실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BTS도 일본 진출을 합니다. 그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발표한 곡의 일본어 버전의 출시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본 시장에 맞게 출시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프로모션 전략을 실시해 왔습니다. BTS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나오기 전에 일본에서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들은 일본의 음악 시장을 잘 아는 음악성과 비주얼뿐만 아니라 단독 프로모션과 전국 투어 등을 통해 현지화한 것으로 성공한 예일 것입니다. 일본 현지화, 즉 현지화는 음악뿐만 아니라 BTS의 예와 같이 프로모션을 겸한 디테일한 출시 행사와 전국을 누비는 콘서트 투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면 공연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콘서트 투어에서 팬을 늘릴 기회가 있는 콘서트 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과 아티스트들은 1년에 반 정도는 콘서트에 전념할 정도로 자주 공연을 행하고 있지만 K-POP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공연을 자주 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접할 기회를 증가시켜 팬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K-팝 1차 붐을 견인해온 한국 아이돌이라면 소녀시대나 카라일 것입니다. 그녀들도 일본 시장에 맞는 형태로 활동을 하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본의 여성 아이돌은 귀여운이라는 이미지였고 한국 아이돌은 속에서 나오는 건강한 섹시함을 장점으로 한 것은 당시는 신선하게 비쳤습니다. 특히 소녀시대는 각선미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일본의 아이돌과는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아 이후 일본의 한국 아티스트로서 남성 그룹은 동방신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성 아이돌의 인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 당시를 생각해도 TV에서는 소녀시대나 카라를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현재 소녀시대는 각 멤버가 사무실과 분쟁을 겪는 등 실질적 활동 휴지 상태, 카라는 해산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K-팝을 이끌어왔던 그녀들도 그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보아는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음악의 발표는 2020년이지만 일본에서는 J-팝, 한국에서는 K-팝으로 각 나라의 성향에 맞는 음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재 위치는 일본에서 성공한 디바라는 전설로 불리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을 보고 K-팝이 세계로 날개짓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BTS가 기폭제가 되어 K-팝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를 목표로 K-팝의 음악성이나 재능 수준이 높았던 것도 있는데 서양에는 없는 K-팝 아이돌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것도 세계인들을 사로잡는 요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4차 한류붐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팬층도 크게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팬들이 선호하는 틈새 장르였던 K-팝은 일반층까지 확대된 주요 장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팬층은 K-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원곡도 즐겨 듣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K-팝 그대로의 음악성으로 일본에서도 인정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프로듀스 101 재팬 출신의 JO1과 JYP 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의 니지 프로젝트 출신의 니쥬를 비롯한 K-팝을 의식한 그룹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팝 아이돌들이 J-팝을 의식해 왔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K-팝 아이돌의 동경을 품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고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음악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J-팝과 K-팝 등 전세계 음악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일본의 음악업계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음악사무소만 프로 육성에 얽매인 결과이죠. 가수는 일단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매출만 생각한 방송국은 기획사와 유착, 속을 알게 되면 전문인 가수가 없는 연예계, 정치도 문화도 스포츠도 미디어도 가짜뿐으로 그건 단지 바보가 아닌 이상 속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K-팝 남성 그룹이 여러 출연했습니다. 일본 남성 그룹과의 차이에 새삼 놀랐습니다. 비주얼과 음악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노래와 춤의 재능 차이를 느꼈습니다. 요즘 J-팝 가수는 이상하게 K-팝에서 들어왔던 곡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쓸데없이 어중간해서 유감스러운 느낌. J-팝도 고유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전시키면 좋을 텐데. 기자가 말한 대로 일본의 음악 수준은 지향점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혐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K-팝이 메이저가 되어 있다. 또 영어가 능숙한 것도 인정한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은 K-팝 아이돌에 영향받은 일본인의 댄스가 능숙한 아이들이 속속 한국에 가고 있는 것. 엔하이픈의 니키 군을 포함한 일본의 좋은 인재가 한국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라우드를 보면 일본인의 대단한 댄서들이 있었다. 일본에서 활약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연예계 쪽이 매력적인 것일까? 관객 동원 수나 매출은 빅뱅과 동방신기가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사를 쓴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나서 써 주었으면 하네요. 일본의 K-팝을 이야기하자면 빅뱅을 빼놓고 생각하지 말아라. 게다가 보아는 데뷔 당시 K-팝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모두 보통 일본 가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별도로 K-팝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 케이팝을 의식한 그룹이 나온 것은 새로운 물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 좋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과 프로듀서 101 재팬을 봤지만 좋은 의미로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J-팝 성향의 아이도 K-팝 성향의 아이도 각각 서로 절타탕마하는 모습은 훌륭했고 실제로 그들의 마지막 성장은 정말 굉장했다. 몇 개월에서 저기까지 갈 잠재력이 있는 애들이 일본에 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희망. 지금은 조금씩 K-팝, J-팝이 융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되어가는 여명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BTS는 아이돌이 아닌 다른 프로의 재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뿐만 아니라 노래도 댄스도 훌륭하다. 게다가 그것은 작은 기획사에서 공동생활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그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은 세계에 인정되는 이유인 것 같다. 베스트 앨범 재패니스 버전 뿐이지만 솔직히 원곡이 좋았다. 그들의 계속되는 노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세계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욕생활 너무 가끔 걱정됩니다. 2PM, 샤이니, 인피니티 이름은 있고 빅뱅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이상한 기사다. 투어 관객 동원수 1위이기도 했다. 일본 음악계는 매우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 내수용으로만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할까? 그 때문에 일본에서 좋은 음악이 좀처럼 세계에 팔리지 않고 음악의 한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것까지 영향이라면 조만간 한국에 먹히고 만다.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 주요 언론에서 K-팝도 사라져버린 감이 있었지만 콘서트에서 동방신기와 빅뱅, 엑소 등은 일본인 못지않게 관객 동원수를 획득했습니다. 빅뱅은 몇 년 전이었지만 그 해에 1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K-팝 팬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제 몇 차 한류붐이라는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 K-팝은 계속 인기였다는 것입니다.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드디어 일본 대중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 사심이 들어간 논평보다는 이 기사를 보는 여러분에게 기사에 대한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